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1일 오후 10시 10분 전입니다. 오늘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화상연설을 15분간 했습니다. 이 사실을 CNN이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읽다가 얼굴이 화끈거리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할 때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CNN이 영문을 실었으므로 그 영문을 제가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힘이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탱크, 선박, 미사일을 막아낼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무기를 갖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의 생명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자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힘이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탱크, 선박, 미사일을 막아낼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무기를 갖게 되면 보통 사람들의 생명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자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이 6.25 남침 전쟁 3년 동안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살아난 점을 지적했습니다. 동병상련이다 이거죠. 똑같은 처지 아니냐 이겁니다. 이 연설을 보도한 CNN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대공무기 지원 요청을 살상용이란 이유로 거부한 사실을 전하면서 방탄모, 담요, 텐트 등 80만 달러 어치를 지원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액수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얼굴을 화끈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의 수재의연금 수준도 안 되잖아요. 80만 달러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면 돈으로라도 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억 달러 정도는 보내야 대한민국 체면이 서는 것 아닙니까? 저 한때 러시아의 위성국이었던 슬로바키아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소련제 S-300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이거는 살상용도 아니잖아요. 왜 방공 시스템이 살상용입니까? 이거는 방어용이잖아요. 담요 같은 거는 살상용이 아니죠. 담요, 텐트 이런 것 지원하고 떼우려는 겁니까? 문재인, 서욱 두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독일과 네덜란드를 통해서 슬로바키아에 미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가 소련제 S-300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그 허점을 메워준 겁니다. 체코는 또 10여 대의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SA-2 지대공 미사일도 제공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러시아가 두렵지 않겠어요? 과거에 러시아로부터 혹독한 탄압을 받았는데 그래도 자유세계를 위해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왜 못합니까? 에드와드 헤겔 체코 수상은 러시아 침공으로 무고한 인명 손실이 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의 한국전 기념물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구하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젊은이들에게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지도상에서 한국을 찾으라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건국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도 없었어요. 그런데 연인은 180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파병되었습니다. 왜냐?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난한 힘없는 나라가 소련이 지원하는 북한에 의해서 무참히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바로 한국에서 공산 침략을 막는 것이 좋다. 이런 신념 아니었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보편적 가치니까 한국인의 자유도 미국인의 자유처럼 소중하다. 이렇게 해서 180만 명을 보내고 그 중에서 5만 4천 명이 전사하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 도움으로 살아난 한국이 80만 달러어치의 텐트, 담요, 방탄모를 보내고 손 씻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창피했다 이겁니다. 만약 1950년 6월 25일 트루먼 대통령이 에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남침 소식을 듣고 지금 문재인처럼 행동했다면은 저는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거나 땅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북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볼 때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그때 벌컥 화를 냈습니다. 선 오브 비치라고 하면서 그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혼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병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남침 열흘 뒤에 일본에 있던 24사단의 선발대가 오산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북한군과 교전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빨리 왔습니까?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도 늦으면 끝나는 겁니다. 한 달 뒤에 파병했다면 그때 이미 공산군은 부산항까지 점령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을 신속하게 한 것이 바로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그때 트루먼 대통령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안 보내잖아요.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을 보냈잖아요. 또 그때 한국의 지도층, 국군, 이승만도 위대했습니다. 결사항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트루먼과 미국 언론을 감동시켰습니다. 가장 위대한 세대, 미국과 한국의 가장 위대한 세대가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고마움을 다 싹 잊어버리고 수재의원금 수준도 안 되는 80만 달러어치 담요 텐트 등을 보내고 대공무기는 살상무기라고 거짓말하면서 입 싹 닫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빨리 끝나면은 윤석열 새 정부에 우리가 강력하게 압박을 해야 됩니다. 빨리 보내라고. 빨리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키이우에서 물러났던 러시아군이 절치부심해가지고 이제는 동부에서 결전을 벌이겠다고 병력을 집중시켜서 금명간에 대공세를 펼칠 겁니다. 우크라이나 불리합니다. 거기는 장벽이 없습니다. 이 도시라는 게 가장 큰 장벽입니다. 시가전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건 허벌판입니다. 그러면은 압도적 장비를 가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이 무너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이러니까 젤렌스키가 그 바쁜 사람이 오늘 한국에 호소한 것 아닙니까?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힘이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탱크, 선박, 미사일을 막아낼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무기를 갖게 되면 보통 사람들의 생명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자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여기에 응하지 않으니까 우리라도 우크라이나 이 대사관에 성금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성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좌 번호를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